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 종사자 21만 명의 백신 접종은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각국이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백신 접종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했고 터키도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19일 영국의 전면 봉쇄 조치 해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며 방역 조치 해제에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1,275명이 확진됐는데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가 젊은 층을 매개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데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환자가 집중되면서 4차 대유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 발생은 1,22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1%인 994명이 확진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48명으로 이 가운데 25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153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2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5만 1,923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3만 5,064명이 받아 누적 1,547만 6,019명입니다. 이 가운데 6만 1,306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555만 3,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접종률이 30.1%, 접종 완료는 10.8%에 이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전파 속도가 관건이라며 주말까지 지켜본 뒤 오늘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문가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지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확산세를 잡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전 국민이 고생한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활동량 증가를 꼽았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은 아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은 국가의 경우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오늘 1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학원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수험생 백신 접종에는 재학 중인 고3을 비롯해 휴학생과 2022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 졸업 예정자 등이 포함됩니다. 학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 종사자 21만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도 오늘 13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로 감염 위험이 커지는 학교 운동부와 체육 중고교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해당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꺼내든 강력한 제도라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온상지가 된 서울 홍대 거리. 환기가 어려운 지하 주점 안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건 기본.
여기는 이름은 아닌 거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무인대가 있거든 그런데. 아예 체온계조차 구비하지 않은 가게도 있습니다. 구비를 안 했고요.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안 하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은 현장 방역. 결국 방역 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용 인원 등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구두 경고에만 그쳤지만 지금부터는 1차 위반 시부터 열흘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 4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시설 방문객이나 가게 손님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합니다. 적발되기 전에 업주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손님에게 주의를 줬다면 업장이 아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 실천과 노력들이 함께 결부되지 않는다면 이런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좀 생각해 주시고, 정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귀책 사유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일주일 또 연장되자 방역 지침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근에서 영업하는 일부 업주는 방역에 도움이 되겠다며 자진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됐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자정까지 영업, 6인 모임까지 허용을 기대했는데 희망이 또 사라졌다는 겁니다. 8시나 8시 반쯤에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 겸 볼을 치고 가는데 그런 게 전혀 못한다는 거죠. 10시에 일단 문을 닫게 되니까 허탈하죠. 희망이라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과연 올까? 시간을 12시까지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때보다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특히 반년 넘게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업주들은 당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우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피크타임에 요즘 배달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방역 고삐를 조이면서 빨리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진다고 하면은 거리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하루속히 없애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일부 업소는 자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시민 상당수는 더 큰 위기가 오기 전 지금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좋다며 방역 당국의 결정에 동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가려고 했는데 하필 이게 2주 연장이 되니까 못하게 돼가지고,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민으로서 좀 충분히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부는 이번 주말 전까지 지금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격상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또 먹통이 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이 오늘 새벽 한 번에 몰리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보건당국의 준비 부족에 예약자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입니다. 새로 고침을 몇 번씩이나 돌려도 당초에 접속이 안 됩니다.
백신 접종 예약자가 한 번에 몰리며 먹통이 된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을 미리 받았던 케이스거든요. 밀려서 기다리는 것도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판에 이 접속이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 그리고 돌봄 인력 등 모두 38만 명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와의 백신 맞교환으로 접종 일정이 오는 28일에서 13일로 당겨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입니다. 자정부터 예약 사이트가 열린다고 해 단잠 미뤄가며 기다렸는데 소용없게 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보건소 답변은 화만 키웠습니다. 중대본에 전화하니까 신호 한 10번 울린다면 그냥 자동으로 꺼지고, 해당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전화하세요 하고 자동 음성만 나오고 끝나요.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 5월에도 백신 예약 시스템이 멈춰서 보건당국은 접종 대상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위기의 상황. 방역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어젯밤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1시간에 최고 8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YTN 제보를 통해 들어온 피해 상황을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은 주택과 편의점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고 장대비에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며 일부 주택은 안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희 마당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다음 마당에서 신발장까지 한 5분. 그래서 이제 신발장에서 이제 대피를 해야겠다 하고 전기를 내리고 나오는데 한 10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장판 안방까지. 경남 김해에선 계속 내리는 비에 하천이 불면서 산책로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도로 침수도 이어졌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항구 옆 도로를 화물차들이 천천히 지나고 불어난 빗물에 하수구가 역류하며 도로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북 김천에선 공터에 물이 차면서 주차된 차량 일부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경남 하동에선 야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바로 앞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김해 생림면에선 물이 들어찬 굴다리를 건너던 1톤 트럭이 멈추면서 2명이 구조됐습니다. 경남 하동엔 어제 1시간에 최대 79.5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도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는 등 남부지방에선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 5일 물난리를 겪었던 전북 익산 중앙시장이 이틀 만에 또 침수됐습니다. 단 15분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상가 50여 곳이 물에 잠겼는데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흙탕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원망스러운 물길은 상가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라 허둥지둥 뛰쳐나왔지만 잠겨가는 가게 앞에서 손 쓸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물이 막 역류하더라고요. 올라오고 물이 밀려와가지고 저도 막 후진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가 시작점이었어요. 불과 15분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전북 익산 중앙시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상윤회 추정 점포 5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틀 전 장맛비로 200여 곳이 침수됐는데 피해 복구도 하기 전에 또 이 난리를 겪게 된 겁니다. 참담하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이틀 사이에 지금 이렇게 큰 침수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어젯밤 익산에는 3시간 동안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물난리를 겪을 정도의 큰 비가 아니었지만 익산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가게를 단장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인들이지만 장마철 또다시 물난리가 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여름철 시내 하천에서 급류로 고립됐다가 구조된 인원이 모두 1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명, 2019년 14명에서 역대 최장인 54일간의 장마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9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천별로 구조된 인원은 도림천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산 내 삼천사 계곡이 40명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달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00만 명이 넘었다며 방역 조치 해제에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1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며 약 5개월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입원은 386명, 사망은 33명으로 지난 7일간의 합계 기준으로 입원과 사망은 이전 7일간에 비해 각각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7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규정을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et's be clear why infection rates are so high. Because the Prime Minister let the Delta, or we can call it the Johnson variant, into the country. 야당의 비판에 존슨 총리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What we're doing, Mr. Speaker, is cautiously, prudently moving from a legal diktat to allowing people to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would ask governments to be really careful at this moment, not to lose the gains you've made, to open up very carefully.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just passed the tragic milestone of 4 million recorded COVID-19 deaths, which likely underestimates the overall toll. 더불어 여수스 총장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불평등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죽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미국의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 맨해튼에서 방역 필수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에서는 교회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번잡한 도시인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한여름의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운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Last year, living with what we lived in, it was very gloom and doom and gray, and I didn't think we would see this. 행사에는 의료, 교통, 교육, 기반시설 분야의 노동자들이 초대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은 간호사 산드라 린지도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They mean everything. They're the ones that kept us going. These are the people that were behind the scenes, in front of the scenes, around the clock, 24/7. And how do you not? How do you not? 뉴욕주는 성인의 1회 백신 접종률이 72.7%에 이르고 있습니다. 70%를 넘으면서 사실상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To the doctors, thank you to the technicians, everybody who make the hospitals work in this crisis. You are our heroes. Thank you. 하지만 접종률이 낮은 중남부 지역은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60%가 채 안 되는 텍사스주에서는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500명 가깝게 교회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학생과 성인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백신 접종률과 변이 확산에 따라 주별로 상황이 엇갈리는 이른바 두 개의 미국이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사실상 시작했지만
아직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 견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7일 공개한 지난달 15일부터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통해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회의들에서 경제 진전을 평가하고 자산 매입 계획과 구성 요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 중인 연준은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가 상승에 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 문제를 지난달 회의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자산 매입 축소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신중한 어조로 논의 착수를 시사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이미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등이 부스터샷을 시작한 가운데 다른 여러 나라도 접종 계획을 밝히거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백신 접종을 끝낸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С учетом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вакцинацию после 6 месяцев после перенесен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터키도 의료 종사자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많은 데다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영국도 부스터샷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시작 시점을 오는 9월로 잡고 있습니다. They back our plans, which are to roll it out from September this year onwards, and really to do what it takes to keep the virus at bay. That's the objective. And 남미에서는 도미니카가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국도 중국산 백신을 맞은 의료진에게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부스터샷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부스터샷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백신 공급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4천 명, 사망자가 1,000명을 처음으로 넘기며 폭증세를 이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오늘 하루 확진자가 3만 4,300여 명 추가됐고 사망자도 1,040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지난달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병상 점유율이 90%를 넘는 대도시에서는 환자들이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자카르타의 확진자 가운데 90%는 델타 변이 감염자라며 방역 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전제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도 개최국을 방문한 손님을 접대하는 차원에서 한국 측이 요구하는 정상회담에 응한다는 의향을 물밑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측은 그러나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의례적인 회담으로 한정할 생각이라며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응할지는 한국의 대응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 4단계 격상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